저는 그 SAP 코리아에서 분석 솔루션을 맡고 있는 홍석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저희 오후 2시에 데이트 6월차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눌러야 감사드리고요. 할 시간이 오늘 제가 지났습니다. 소개해드릴 솔루션과 음성 녹음은 데모 같은 1번, 경우는 호출 번호를 이제 남기시려면 2번을 SAP 디지털 눌러주세요. 보드룸이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저희가 나눠드린 그 눌러야 할 EDM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셨을 때는 이제 사실 발표 20분에 QA 20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솔루션 데모가 라이브 데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발표 시간은 총 한 40분에서 45분으로 잡고요. 이제 Q&A를 조금 더 짧게 진행을 하고, 대신 이제 질문해주신 모든 Q&A는 저희가 또 시합을 해서 답변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답변을 해드리고, 답변을 오늘 못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따로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그 솔루션 어떤 제품 설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실상 지금 현재 IT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많이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AI, Artificial Intelligence, 스마트 팩토리,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희 SAP 또한 지금 거의 몇십 년 동안 기업들을 위해서 ERP 솔루션 혹은 이제 새로 나오는 클라우드 솔루션이나 여러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할 때 결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현업이나 그런 어떤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사용자들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자동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 군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공장화나 아니면 AI 혹은 VR 같은 경우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기존에는 뭐 어떤 수작업이나 많은 프로세스가 소비가 됐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소화하고 간소화시키고 뭐 자동화를 통해서 좀 더 빠른 효율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반면에, Mute on. 사실상 기업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실 때에 이제 기계가 대신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의사결정이죠.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 이제 C레벨, 잠시만요. 아, 그래요? 제가 뮤트가 됐나요? Mute off. Mute o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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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ere are several features you may want to use to manage your meeting. You will now 어허. 네. mute off. 네. 죄송합니다. 지금 기술적인 잠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잠시 중단을 했었는데, 일단 그 들어와 주신 분들은 저 빼고는 나머지 이제 가능하시면 다 이제 마이크 음소거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지금 다 같이 들려서, 혹시 가능하시면은 이제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이제 PC로 접속해 주신 분들은 마이크를 좀 꺼두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들렸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기가 이제 근무하시는 그런 사용자들 입장에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좀 더 최소화, 간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기업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기들이 대신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의사결정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SAP가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민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디지털 보드룸이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SAP 디지털 보드룸은 차세대 임원회의 경영 지원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보드룸에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존에 이제 저희 되게 티피컬한 임원회의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사실상 임원분들께서는 미리 준비가 되는 뭐 보고서나 아니면 장표를 기준으로 임원 회의들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 그 뒤에는 많은 현업분들이 엄청난 이제 수작업 그리고 아주 많은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보고서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런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위해서 임원 회의를 진행할 때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장표나 이제 페이퍼 기반으로 이제 미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임원분들께서 이제 애드혹 질문들이 나오실 수가 있죠. 뭐 특정 재무 현황이나 아니면은 뭐 영업 현황 같은 경우를 2분기에는 어땠는가, 아니면 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어땠는가라고 특정한 질문을 주셨을 때 그런 부분들은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손쉽게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자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차세대 임원 경영 회의를 위한 SAP 디지털 보드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AP 디지털 보드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보시다시피 세 개의 대형 터치 스크린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요. 이 대형 터치 스크린은 각각의 이제 화면마다 맡고 있는 롤이 다르면서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전사적인 KPI 오버뷰 를 보실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특정한 어떤 데이터를 클릭했을 때 최하위 러 데이터까지 드릴 다운이 가능하고 이제 필터를 걸면서 원하시는 차트 데이터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보시고 비즈니스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해답을 찾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SAP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인프라 측에서는 저희 SAP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업데이트나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든지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SAP가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서브스크립션 방식의 계약이고요. 이제 연 단위로 이제 비용을 내시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디지털 보드룸 안에 사실 차세대 임원 경영 회의를 위한 솔루션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 필요한 모든 핵심적인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BI, 플래닝, 예측, 거버넌스 등 이제 필요한 핵심적인 분석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임원 회의를 사용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좀 더 진화된 대시보드 형태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개의 대형 터치스크린 기반이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왜 굳이 세 가지 화면으로 디지털 보드룸은 구성이 되었는가라고 많이 질문을 여쭤봐 주시는데요. 사실상 저희 SAP가 ERP 솔루션을 다루면서 그 이제 비즈니스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분석 솔루션들 또한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분석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레벨까지 내려간다라고 평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오버뷰 화면을 봤을 때 이 화면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 레벨 더 내려가고 이 레벨에서 조금 더 상세적으로 원인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더 이제 낮은 레벨로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레벨을 기존에는 사실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팝업 창이 되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패널로 넘어가는데 SAP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이러한 흐름을 다 그대로 갖고 간 상태에서 가장 왼쪽 화면부터 오른쪽 화면까지 이제 드릴 다운을 바로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세 가지 화면을 활용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AP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화면으로 운영이 되는데 각각의 다른 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가장 왼쪽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는 전사의 주요 지표 오버뷰 및 플래닝을 하는 첫 번째 이제 오버뷰 화면입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인 재무 현황이나 아니면 영업 판매 현황, 이제 임원진들께서 보고 싶으신 전사적인 통합 KPI를 여기에다 담아놓고 실시간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탐색하고 필터를 걸고 이제 보실 수 있는 익스플로어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은 이제 가장 최하위 레벨로 볼 수 있는 컨텍스트 맵이고 여기에는 이제 지리 정보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추후에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게 되시면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너무 길게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고 이제 데모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 이제 크게 장점을 몇 가지 꼽아 보자고 하면은 먼저 단순화된 보드룸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의를 위한 보고서 준비 시간이 상당히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고객분들께서 디지털 보드룸을 보시러 오시거나 제가 발표를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희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디지털 보드룸을 이제 데모 시연을 보러 와주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임원 회의를 이제 현업 사용자들이 준비를 할 때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뭐 한 4-5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임원분들께서는 사실 이미 만들어진 보고서를 기반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실상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그런 인력이나 시간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다라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 이제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이미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화면에 뿌려주고 임원분들께서 직접 클릭하고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들 또한 이제 상당히 단순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디지털 보드룸을 보시면은 많이들 아시는 대시보드나 EIS를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이제 EIS나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임원분들께서 보고 싶으신 오버뷰 KPI를 화면에 띄워놓고 이제 특정 시간마다 리프레시가 돼서 최신 데이터를 보는 형식인데 만약에 그런 차트나 특정 KPI를 임원분들께서 난 이거 말고 다른 걸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수정이 사실 상당한 이제 시간이 많이 듭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특정 개발자가 코딩을 다시 해야 되고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SAP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나 KPI 부분들을 자유롭게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 프로세스 또한 상당히 이제 간소화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이제 ERP, S4HANA 아니면 R3 이제 그리고 다른 타사 DB의 정보들을 끌어와다 보기 때문에 즉각적인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디지털 보드룸 활용을 하실 때 클릭을 하는 순간 연결되어 있는 최신의 데이터가 뜨기 때문에 배치성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분들께서 정말 많은 니즈를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사 현황의 투명성입니다. 이제 보고서 기반으로 이제 배치성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것보다 그때 정말 어떤 특정 아니면 통합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으신데 사실상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적극 지원을 하고자 SAP 디지털 보드룸이 이제 솔루션이 소개가 된 것이고요. 디지털 보드룸 안에는 이제 LOB 영역별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HR, 세일즈, 로지스틱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임원 회의를 진행을 하실 때 뭐 2017년 1, 2분기 재무 현황에 대해서 퍼포먼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알맞는 필요한 모든 차트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프리디파인드 템플릿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바로바로 임원 회의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가장 아래 부분을 보시게 되시면은 SAP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제 끌어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둘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이 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석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BI, 그 다음에 플래닝, 예측, 거버넌스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가장 앞단의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보드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전사 현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ERP를 도입을 하시고 그 ERP 최신 데이터를 어떻게 가장 앞단에서 우리 회사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임원분들께서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SAP 디지털 보드룸을 활용을 하시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보드룸을 설명을 드리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EIS 그리고 대시보드와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알고 계시는 EIS 같은 경우는 일단 온프레미스 방식입니다. 그 말은 즉슨 처음 이제 모든 비용을 처음에 내시고 구축을 하신 다음에 쓰시는 경우고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 하드웨어, 인프라 같은 것이 이제 관리가 불필요하고 SAP에서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시성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EIS에서 어떤 특정한 새로운 KPI나 새로운 차트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따라서 이제 개발에 많이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력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화면이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추가를 하고 복사를 하고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적시 대응력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시게 되시면은 바로 이제 드릴 다운 영역인데요. EIS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KPI를 띄워놓고 내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해서 클릭을 했을 경우에 크게는 이제 한 레벨 아니면 두 레벨까지 내려가실 수가 있는데 이제 S1를 기반으로 디지털 보드룸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은 정말 전표 단위까지 최하위 레벨까지 드릴 다운을 하시면서 정확한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EIS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분석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보드룸은 이제 인터랙티브한 임원 회의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즉각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하셔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지 보수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이제 업그레이드나 패치 적용이나 이제 새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고객이 직접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서 SAP가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한 가지 가장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보안입니다. 이제 보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AP의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인증된 운영 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제 중국과 일본이고요. 저희는 현재 일본에 서버를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속도 퍼포먼스 이슈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인증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이제 IT 보안 쪽에 흔히들 좀 일해 보셨다라는 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 ISO 27001 30를 기반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이제 고효율적인 되게 안정된 인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쪽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제 매년 몇백 가지의 그런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테스트들을 다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운영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SO 27001 30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30 기반으로 운영을 하면은 상당히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보안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SAP 디지털 보드룸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설명을 계속 들으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AP 디지털 보드룸 데모를 잠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제가 앞서 장표에 보셨다시피 LOB별로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재무, 인사, 비용, 생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디지털 보드룸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임원 회의를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SAP 디지털 보드룸의 어젠다를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제 웹 기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오후 2시 데이트 디지털 보드룸 6월 7일 2017년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저 홍석현 SAP 프리세일즈고요.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알맞게 그 회의 주제에 알맞게 다 설정을 해 놓으시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SAP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 정말 여러 가지 차별화된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미팅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존의 임원 회의를 진행을 하실 때 사실상 이제 페이퍼 기반이나 미리 만들어진 장표 기반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임원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따로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SAP 디지털 보드룸을 기반으로 임원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 이제 뭐 어떠한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PC 같은 경우를 휴대성을 가지고 이제 초대만 받으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인바이트가 있습니다. 이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이 회의를 누가 참석했으면 좋겠다 라고 클릭을 한 다음에 OK를 누르고
여기서 OK를 누르면은 여기 초대된 사람들한테 링크가 이메일로 바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제 PC나 아이패드나 어떠한 특정 휴대성을 가진 그 휴대기기를 통해서 외부에서도 바로 이 그 미팅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 기반 스크린이기 때문에 터치 기반으로 이렇게 뭔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으신 영역들은 바로 이제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를 받으신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이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또한 권한을 액세스하면은 그분들께서 밖에서 직접 똑같이 미팅에 어노테이션을 하고 하이라이트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사장님께서 임원회의에 참석을 못 하시는데 부사장님에게 참석 초대장을 드리고 참석을 하시면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회의에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컨트롤도 가능하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재무생산 인상 경비인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분석 및 계획 수립 파트와 이제 생산 현황 및 이슈, 이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SAP 디지털 보드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실적 분석 및 계획 수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화면이 크게 세 가지 화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그 모니터 같은 경우는 사실 한 화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화면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SAP 디지털 보드룸의 첫 번째 페이지인 오버뷰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파이낸셜 퍼포먼스, 전체적인 재무 현황이나 이제 임원분들께서 보고 싶으신 여러 가지 KPI들을 미리 선정을 해놓으면 이 부분들이 최신 데이터 기반으로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 2분기까지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재무 현황이 한눈에 띄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플로어 화면이라고 해서 앞서 오버뷰 화면에서 좀 더 상세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화면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탐색을 하고 직접 필터를 걸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은 컨텍스트 화면이라고 해서 이제 최하위 레벨까지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 여기에 지리 정보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다 한꺼번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재무 쪽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임원분들께서 회의를 진행을 하실 때 재무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이제 우리 전체적인 현황은 이런 걸 알겠는데 좀 더 상세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재무 정보 상세 분석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오버뷰 화면에서 가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익스플로어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SAP 디지털 보드룸 데모는 저희 SAP의 회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SAP 임원분들 또한 임원 회의를 진행을 하실 때 디지털 보드룸 위주로 활용을 하면서 임원 회의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SAP 회사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제품군이 있는데, 이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네트워크,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별로 연간 매출 현황, 영업 판매 현황,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또 지역별 매출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이런 부분들로 이제 토탈 파이프라인, 버젯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기능을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 디지털 보드룸 내에 이제 크게 네 가지 핵심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BI, 그리고 두 번째가 플래닝, 세 번째가 이제 프리딕티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드라이버 트리라고 해서 사실 이제 플래닝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프리딕티브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프로핏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임원분들께서 직접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회사 내에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SAP 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밑에 보시게 되시면은 뭐 R&D, 프로큐먼트, 트래블, 뭐 토탈 헤드카운트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수정을 해가면서
여기에 우리 회사의 어떤 영역에 얼마만큼 미치는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밀리언에서 9밀리언으로 프로큐어먼트의 액수를 늘렸을 때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예상률이 2020년도까지는 우리 프로핏이 이 정도로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SAP 디지털 보드룸이 EIS나 다른 기존 대시보드에는 없는 프리딕티브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제가 나가버렸네요. 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뉴 커스터머, 기존에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수인데 이제 새로운 커스터머와 기존 고객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한 현황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화면에 고객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객 기준으로 우리가 영업, 판매 현황에 이제 잡혀 있는 파이프라인은 총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리드는 어느 정도인지, 세일즈 캐패시티는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딕티브 기능을 활용을 해서 지금 잡혀 있는 딜에 이제 베스트 케이스와 월스 케이스로 해서 딜 성사율이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일 때 이제 이 정도 액수로 우리가 딜 클로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잡혀 있는 파이프라인에 이제 월스 케이스로 잡히게 되면은 이 정도 액수밖에 달성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제 예측 이제 엔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지표가 띄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측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리 정보를 뿌려주는 화면인데, 여기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스웨덴이나 러시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이제 고객 그 회사명과 지금 잡혀 있는 파이프라인의 액수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주민을 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로 파이프라인이 영업 판매량이 그 얼만큼 잡혀 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러닝, 그 HR 쪽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더 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잠시만요. 이제 HR 쪽에 데이터가 지금 몇 개가 잘 안 뜨네요. 그러면 HR 말고 제가 다른 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AP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가장 첫 번째 화면에서 오버뷰 화면을 보시는 와중에 이제 특별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알러트 기능입니다. 그 말은 즉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원분들께서 회의를 진행을 하시거나 대시보드 형태로 보실 때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영역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LOB HR 쪽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고 경비 쪽에는 빨간색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기존에 세팅해 놓은 이제 KPI의 어떤 특정한 threshold, 그 리밋을 정해 놓으면은 그 리밋을 기준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제 뭔가 달성률에 미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달성률이 넘어서 이제 퍼포먼스가 좋다던가 이러한 기준으로 SAP 디지털 보드룸은 이제 알러트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출장 경비에 빨간불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 EIS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특정 KPI를 보실 때 뭐 출장 경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이제 원인 파악까지는 사실상 힘든 부분입니다. 자, SAP 디지털 보드룸은 제가 거듭 강조드렸다시피 드릴다운 기능이 가능하고 원인 파악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차별성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럼 경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라고 해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가운데 화면에서 이제 출장 경비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트립 수와 그 다음에 이제 항공권을 예매한 이제 액수, 그 다음에 뭐 토탈 마일리지, 그리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내부의 직원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제 출장을 다녔는지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코리아네어, 대한항공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이제 뭐 프랑스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트래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래스가 비즈니스가 반, 이코노미가 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직접 클릭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즉각적인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경비, 출장 경비에 대해서 알러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빨간색을 좀 더 유사하게 이제 주의 깊게 보시게 되시면은 non customer facing, 즉 이제 고객을 만나지 않는 출장 경비액이 이제 11%나 증가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원인 파악을 해서 이제 누가 얼만큼 왜 이렇게 출장 경비를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최하위 레벨까지 내려가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가장 오른쪽 컨텍스트 레벨로 넘어가서 이제 가장 오른쪽 화면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게 되시면은 평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지불하는 티켓 비용 그리고 총 티켓 수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측에 보시게 되시면은 탑 트래블러, 고객을 만나지 않는 출장 비용을 가장 많이 쓰는 직원들의 리스트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장 최하위의 ERP 이제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연동이 돼서 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바로 가능하신 거고요. 그래서 크리스티안이라는 직원이 가장 출장 경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고 필터를 하게 되면은 이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출장 경비에 쓰는 비용이 거의 거진 8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어디로 얼만큼 출장을 했는지 지리적으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시고 액션을 취하고 이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출장 경비 데모 시나리오로 보여드렸지만 이제 각 기업마다 보시고 싶으신 LOB 영역이 다를 겁니다. 재무 쪽에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싶으신 기업이 있을 거고 영업 아니면 생산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경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서 경비가 아닌 특정 뭐 영업이나 아니면 재무 현황을 봤을 때 어떠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알러트가 뜨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클릭해서 타고 내려가고 분석하고 좀 더 상세적으로 내려가서 최하위 레벨까지 드릴다운해서 왜 이러한 데이터가 이렇게 뜨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젠다로 돌아가서 이제 생산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생산을 이제 공장 여러 지역의 공장들을 위치하고 있고 이제 생산 위주로 운영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화면을 보실 수 있다라는 예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총 매출, 이제 액츄얼, 포캐스트, 버젯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 대비 실질적인 생산 현황이 바로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클릭하였을 경우에 이 차이점이 지금 현재 20%입니다. 20%나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부분이 이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운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공장들을 운영을 하시면서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 사고들, 인시던트라고 합니다. 그 인시던트에 대해서 쭉 이제 정확한 현황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공장 내 장비 고장 혹은 제품 딜리버리 지연, 자연재해, 현장 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 대비 실질적으로 생산에 뭔가 지연이 되거나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품 지연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장비가 고장이 났다라고 했을 때 특정 기간별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2016년 5월에는 장비 고장이 8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뭐 유지 보수를 한다던가 메인터넌스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SAP 디지털 보드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익스플로러 기능인데요. 이 익스플로러 기능 같은 경우는 원하는 그런 필터 부분들을 직접 추가하고 필터를 걸면서 보고 싶으신 영역을 클릭해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군별, 기간별, 공장별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놓고 그
그 다음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차트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차트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자연재해, 현장사고, 장비 고장이 뭐 2016년 4월, 5월에 A, B, C 제품으로 얼마나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 10건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임원회의를 진행을 하실 때 사실상 임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기존에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이미 만들어진 장표나 아니면 페이퍼 기반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 사실 이러한 애드혹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익스플로어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시면은 임원분들께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바로 원하는 제품과 기간과 공장과 이러한 부분들을 다 클릭을 해서 그때그때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이에 따라서 알맞은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치해 있는 공장이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6건의 이제 장비 고장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제품별, 그 다음에 사건 현황별 이렇게 필터를 해가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SAP 데이터를 활용한 라이브 데모였고요. 제가 이제 LOB 별로 뭐 재무, 생산, 인사, 경비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전체 재무 기준으로 다 이제 보드룸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쉽고 빠르게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임원분들께서 어떤 특정한 회의 주제를 정하시고 그 회의 주제에 알맞는 가장 정확하고 이제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드릴다운을 해서 원인 파악을 하고 아니면은 필터를 걸면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제 가장 민첩한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데모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SAP 디지털 보드룸 익스피리언스 캠페인이라는 건데요. 이제 SAP 디지털 보드룸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SAP 지금 도곡동 사무실에 이제 65인치 대형 이제 터치 스크린 3개의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저희 풀 데모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영업 분을 통해서 연락을 컨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제 특정 고객분들을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제 풀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경품으로는 이제 디지털 보드룸을 이제 구입을 하신 고객께서는 가장 빨리 오픈한 고객, 가장 빨리 레퍼런스 사례 발표하시던가, 아니면 가장 인상적인 유스 케이스 발표를 하신 고객께서는 저희가 이제 SAP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규모가 큰 행사, 이제 SAP 사파이어 2018년에 이제 티켓과 이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경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SAP 디지털 보드룸 데모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빨리 끝나서 이제 Q&A 세션을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보드룸으로 원격 화상 회의 방식으로도 지원이 되나요? 네, 지원이 됩니다. 자, 원격 화상 회의라고 하시면은 이제 지금 뭐 제가 보시다시피 지금 제 얼굴이 나오는 형식으로 임원분들이 그 다 뭐 화면에 나와서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쭉 보여드리고 있는 SAP 디지털 보드룸 그런 회의의 화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대를 하고 그분이 승인을 하셔서 이제 그냥 웹 기반으로 어떤 특정한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이 핸드폰이나 뭐 아니면은 패드, 아이패드, 태블릿으로 들어오셨을 때 지금 원격으로 그 진행되는
모든 디지털 보드룸을 활용한 미팅이 바로 이제 참석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기존 데이터를 디지털 보드룸에서 구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일단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SAP 디지털 보드룸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ERP가 저희 최신 ERP인 S4 하나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정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 이동 없이 바로 확인을 하시면서 디지털 보드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존에 갖고 계신 이제 어떤 ERP를 쓰시는가에 대해서 일단 한번 그 얘기를 나눠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특정 뭐 레가시 데이터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본 다음에 데이터 품질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그 클라우드 서버로 옮긴 다음에 보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사실상 이제 다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한 다음에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그 제가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LOB 영역이 상당히 많다라고 드렸는데 이제 기업마다 이제 집중해서 보고 싶으신 LOB 영역이 다릅니다. 뭐 특정 기업은 생산이 될 수 있고 어떤 특정 기업은 뭐 재무나 영업, 물류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사실상 그런 디지털 보드룸을 구현을 하려면은 고객분들 이제 관련된 뭐 컨설팅 분들과 다 같이 이제 협의를 할 때 어떠한 그런 LOB 영역에 대해서 먼저 보고 싶으신지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지금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는지 이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로 이제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얼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 비즈니스 경영 회의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 구축되어져야 하나요? 일단 제가 질문을 잘 쉽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영 회의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목적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뭐 LOB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뭐 인사 쪽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인사 쪽에서 임원 회의를 진행을 하실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가 뭔가 리텐션이나 아니면은 퇴사율이 너무 높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인사 현황들을 쭉 보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새롭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정의를 해 놔야지만 디지털 보드룸에다가 관련된 모든 이제 데이터나 지표들을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어떤 것이 구축되어져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고객분께서 일단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일단 하드웨어가 먼저 준비가 되셔야 하고요. 저희 SAP는 아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저희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삼성이랑 LG 터치 스크린이 지금 30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 45인치, 55인치, 65인치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대형 터치 스크린을 이제 직접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 또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상 디지털 보드룸 그냥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시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의 PC나 하나의 화면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이제 화면을 넘어가시면서 이 세 가지 화면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사실 먼저 이제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서 화면 출력 속도가 늦어 보이는데요. 기존 EIS와 비교했을 때 속도 이슈는 없나요? 일단 속도 퍼포먼스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EIS 같은 경우는 온프레미스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EIS 같은 경우는 화면이 바뀔 부분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화면 안에 뭐 9가지 차트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9가지 차트는 이미 인베드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데이터만 그냥 리프레시해서 이제 뿌려주는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EIS에서 리프레시를 하거나 클릭을 하였을 때 화면 자체가 많이 바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이제 데모에서 물론 보셨다시피 지표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화면 전환이 있고
이제 클릭했을 때 최신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기존 온프레미스로 설치되어 있는 EIS와 비교했을 때 속도가 차이가 조금 나겠지만 그래도 활용을 하시면서 뭔가 답답하거나 이제 클릭했을 때 바로바로 안 넘어가고 너무 느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시보드 형태로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분석을 하는지 자동으로 분석을 하진 않고요. 이제 분석에 필요한 모든 기능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셔서 원하시는 차트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뭔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다 분석을 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있는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SAP 디지털 보드룸을 먼저 만약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상당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SAP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이제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이제 산업별 가장 많이 쓰이는 템플릿이 10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 템플릿을 기반으로 그냥 우리 회사에 알맞게 조금씩 입맛을 바꾸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아예 스크래치부터 그냥 빈 종이에 EIS에 하나하나 개발을 서면에 넣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그런 템플릿을 기반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고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LOB 영역별로 임원회의를 진행을 하실 때 처음에는 재무 기준으로 임원회의를 진행하실 때 거기에 알맞는 데이터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 임원회의를 준비할 때는 생산 위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생산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나 차트를 만들 때 아예 새로운 디지털 보드룸 그런 화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재무 관련된 부분을 만드셨으면은 복사인 붙여넣기 하고 데이터 매핑 자체만 생산 관련된 쪽으로 이제 해놓으시면은 거기에 알맞게 정말 쉽고 빠르게 화면 그런 것들을 바꾸시고 구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디지털 보드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DB가 SAP 하나 DB만 가능한지요? 타 DB는 안 되는지요?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 SAP 하나 DB 물론 SAP 하나 DB를 활용을 하시는 게 이제 성능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타 DB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SAP 유니버스라고 해서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논리 영역을 이제 해주는 그런 유니버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DB에 연결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운데서 유니버스를 통해서 정제를 하고 이제 디지털 보드룸이 거기 유니버스에 연결을 해서 화면에 이제 띄워주는 것이 가능한데 저희가 SAP 하나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S4 하나 그리고 SAP 하나 DB 기준으로 디지털 보드룸 구축을 하셨을 때 이제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SAP 하나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데이터 복사나 이동이 없이 그냥 조회를 통해서 최신 데이터를 바로 화면에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서버로 뭐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뭐 이러한 작업들이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도 되게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리딕티브 기능이 어느 정도의 예측 기능인지 예시로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데모를 아까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제 프로핏 시뮬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부킹 포캐스트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둘 다 프리딕티브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 SAP에서 제공하는 그 프리딕티브 엔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은 과거의 어떤 특정 데이터들을 쭉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후에는 지금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기능들 위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물론 생각하시는 아예 예측 분석 그런 그 고도화된 예측 분석은 랑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한 향후의 시뮬레이션 기능도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의 실적 기반으로 향후에 어떻게 우리의 뭐 성장률이나 영업 판매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예시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동영상이나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타사 솔루션 대비 디지털 보드램이 가지는 특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만약에 그 화상 회의 전용 솔루션을 혹시 검토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제 뭐 시스코나 아니면 타사 업체에서 이런 회의 전용으로 만들어진 솔루션들을 판매를 합니다. 이제 뭐 그게 임원 회의로도 쓰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이제 기업 내에서 수용하는 이제 회의 전용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는데 상당히 가격이 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대비 이제 SAP 디지털 보드룸은 그냥 회의 위주가 아니라 그냥 회의를 안 하실 때에도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ERP 데이터와 연동이 되어서 최신 데이터를 뿌려준다라는 장점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셨을 때 뭔가 연동하는 부분이나 데이터를 끌어와서 화면에 뿌리는 그런 작업, 기간, 드는 비용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눈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좋네요. 보여주는 다이어그램들은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네, 물론 바꾸실 수가 있고요. 사전에 이제 구축을 하실 때 이제 임원분들께서 뭐 추구하시는 특정 다이어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막대 차트나 원형 차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다 이제 직접 활용을 하셔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디지털 보드룸 내에 한 27개의 이제 차트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직접 활용을 하시고 사실상 똑같은 데이터에도 어떤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다른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내장되어 있는 차트들을 활용을 하셔서 알맞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화면 하나하나를 PPT나 PDF로 전환 가능한지요? SAP의 루미라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루미라랑은 가능했던 것 같은데 화면 하나하나를 PPT나 PDF로 전환하는 기능은 없고요. 저도 제가 분석 솔루션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SAP 루미라를 잘 아는데 SAP 루미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업 사용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분석 솔루션인데 차트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차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차트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이제 PDF로 내보내 만난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능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SAP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능은 제공이 되지 않고요. 루미라랑 사실 조금 완전히 다른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이 디지털 보드룸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들을 위해서 쉽고 빠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제공되는 솔루션이고요. SAP 루미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엑셀이나 이제 그런 데이터 작업 기반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차트 만들어서 분석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현업 사용자들이 노트북에다가 설치를 하고 가볍고 빠르게 이제 분석들을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분석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빠르게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지원을 하는 현업들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Q&A는 가볍게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나머지 제가 답변 못 드린 분들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답변 하나하나를 다 정리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다 해서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공지를 올릴 거고요. 이제 늦게까지 계속 관심 보여주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SAP 2시 데이트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